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지역본부장 정현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케이프 더 바이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 행사의 일환으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대중국 수출 동향과 수출 여건 변화, 둘째로는 중국 식품 시장 트렌드를 간단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국 수출 동향 및 수출 여건 변화입니다. 2021년 9월 3분기 기준 대중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9억 4,8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통제에 따른 정부 당국의 내수 진작 정책 및 소비 회복, 시장의 소비 증가 기대 심리 상승으로 인삼, 포도 등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호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기준으로도 해삼 등 고급 수산물이나 김선액 등 레저식품 구매 수요 증가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면역, 건강 관련 식품 수요 증가로 인삼, 유자차 등이 각각 전년 대비 30.5%, 23% 상승한 7,100만 불, 1,300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실시된 중국의 산화 제한 완화 조치 및 고품질, 안전성, 프리미엄 한국산 조제 분유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5,200만 불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 본격 출하 시즌을 맞이한 샤인머스켓 포도도 전년 대비 16.5%가 상승한 300만 불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과자, 음료류도 각각 33.8%, 52.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면 전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외출 제한 및 홍국 수요 증대로 수출이 크게 상승하였던 라멘과 장류는 올해 코로나 완화로 인한 일상 복귀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멘의 경우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1억 400만 불, 장류는 전년 대비 11.3% 감소한 1200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식품 추적 시스템 구축 등 냉장 수입 식품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유통 부담 상승으로 생우유 수출도 전년 대비 18.7%가 감소한 1,000만 불 정도 수준입니다. 주류의 경우는 맥주 수출 급감으로 22.5%가 감소하였으나 저도주를 선호하는 중국 젊은 층 중심으로 과일맛 막걸리, 소주 및 리큐르의 소비가 증가하여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수입 식품 규모도 연평균 18.4%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전체 식품 소비액 중 수입 식품 소비 비중이 10%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수도 57.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수입 식품 무역량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면서 중국 해관 총선은 2021년 4월 해외 생산업체 등록 관리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을 원천으로부터 관리하고 수입식품 등록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업체 여러분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관리 대상은 대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등록 범위는 기존 육류, 수산, 유가공품,
제비집 등 기존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등록 방식은 주관당국 추천 등록 방식과 업체 자체 신청 등록 방식으로 품목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주관당국이란 소비재 식품 생산 업체 안전위생 감독 담당 정부 부서를 의미합니다. 주관당국 추천 방식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총 18개 식품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품목은 모두 업체가 자체 신청하는 민간관리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평가와 심사 방식은 기존 서면 현장검사에서 영상검사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를 회피하고 다양한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기존에는 외포장에 등록 표기토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수입식품 내포장과 외포장 모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중 보건식품과 특수식품에는 기존에는 스티커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쇄로만 가능하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관청사에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리스트를 대외 공개하며 등록 요구에 지속적 부합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그리고 등록 연장은 만기 전 3에서 6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연장을 안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가 가능하고 수출국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미부합 시 수출 중단 요구가 가능해져 중국 측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영향 분석 및 대응 방법입니다. 육류 제품 등 기존 관리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업체의 경우 생산업체의 자료 변경으로 인한 재신청이나 등록 만기로 인한 연장 신청에 주의하시고 내외 포장 등록 표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선식식품 기존에는 영유아 조제 분유가 해당되었을 텐데요. 여기에는 스티커 작업이 불가하니 반드시 포장재 내 인쇄가 필요합니다. 기존 등록 미완료하신 업체와 새롭게 정부 관리 품목으로 추가된 알가공품,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등 품목의 생산, 가공, 저장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 전 등록 절차 진행 등 사전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외 포장의 중국 등록 번호 표시, 그중 특수선식식품과 보건식품의 경우에는 스티커가 아닌 포장재의 등록 번호를 인쇄해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부 관리 품목이 아닌 음료, 과자 등 기타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업체 자체 신청하셔야 하니 수출 전 가능한 한 일찍 등록 작업을 진행하시고 내외 포장의 등록 번호 인쇄랑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식품시장 트렌드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장 환경 변화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소득 증가가 중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의 소득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도시화 정책인데요. 2020년 도시화율은 64%로 약 9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가 정책으로도 도시화율은 지속 발전될 전망입니다. 소득 계층별 인구 분포를 보시면 2010년 대비 2020년 소득 16,000불에서 34,000불 인구 비중이 6%에서 51%로 급격히 늘어났고 중산층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식품 소비 지출도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산층 인구가 문화, 건강 관련 소비 수요를 주도하며 수익식품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생활 방식 및 생활 속도가 변화하면서 독신 가구의 증가, 배달 경제의 발전, 건강 중시, 소비 증가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1인용 편의 식품의 증가라든지 식품과 온라인 구매 서비스 연계 발전 및 건강기능식품, 영양보조식품 수요 증가 등 식품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화율 발전으로 도시 등급별 시장도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1, 2선 도시 GDP 비중이 중국 전체의 52%로 중국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발전하였고, 하침 시장으로 불리는 3선 이하 도시는 인구 비중이 68%, GDP 비중이 48%로 거대 잠재 시장으로 부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촉발된 온라인 채널의 확대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채널은 연평균 30%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22년에는 온라인 식품 소매 시장 비중이 전체의 18에서 28%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채널은 향후 몇 년간 중국 유통 성장을 선도하며 오프라인 채널의 현대적 유통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비대면, 비접촉 생활 환경이 온라인 이용률을 단기간 급속히 증가시켜 놓았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도시 등급별 주 1회 이상 온라인 식품 구매 이용 고객이 코로나 이전 약 40% 수준에서 코로나 기간 60%에서 80%로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빈도 증가자 대부분이 온라인 첫 구매자 및 온라인 경험이 적은 소비층으로 향후 온라인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먼저 지역별 시장 세분화에 따라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1선 도시 중심의 마케팅에서 내륙 2, 3선 도시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칭, 청도, 칭다오, 티안진, 시안 등 신 1선 도시는 1선 도시 내의 K푸드 영향력을 이들 도시로 확산한다는 목표로 대중국 전략 품목의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1선 도시의 소비 트렌드를 주목하여 세대별 맞춤형 인기 상품 확산, 신규 유망 품목의 마켓 테스트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들 도시의 유통망 확충 및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제도도 필요한데요. 박람회, 표 등 대규모 거래 알선 행사를 통한 바이어, 경소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할 것입니다. 신규 소비층 유입 및 재구매율 제고를 위한 B2C 오프라인 행사도 추진하여 지역 대표 왕홍을 섭외한 쇼클립 홍보 및 라이브 커머스 연계 온라인 파충 행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허페이, 쿤밍, 샤먼, 하얼빈 등 2선 도시는 유망 시장으로서 K푸드 유통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전략 품목 집중 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연계 품목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K푸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출 확대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허하우터, 장저우, 런추안 등 3선 이하 도시는 잠재 시장으로서 K푸드 인지도 제고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성비를 중시하고 평판이 좋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비하는 성향의 3선 이하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라면, 음료, 주류, 과자 등 가성비 높고 단가가 낮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핀두어도, 화일쇼 등 3선 이하 도시 소비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유통 채널을 발굴하여 K푸드 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은 시간, 공간, 비용에 따른 제한을 뛰어넘는 홍보 수단임을 코로나 이후로 많이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마케팅과 온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홍보 판촉으로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연계 판촉이랑 소비자 처음 행사 시에도 왕홍과 연계한 현장 라이브 SNS 홍보를 병행하고 오프라인, 언오프라인 융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2O 채널과 연계한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국판 틱톡인 더윈 내 한국관 개설 등 중국 내 마케팅의 주요 수단인 쇼폼 동영상 콘텐츠와 온라인몰을 결합하여 홍보를 소비로 바로 연결시키고 왕홍 홍보대사 위촉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상한 지역 커뮤니티 공동 구매 플랫폼과 회생 복지몰 등 신규 채널을 발굴하고 따종 디엠핑 등 중국 소비자 생활 속 주요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은 역설적이게도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새롭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직접 체험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함으로써 K푸드 우호 소비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고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요 국가적 이벤트와 연계하여 K푸드 체험 및 홍보관을 운영하여 이슈화하고 내역 2, 3선 도시 주요 박람회에 참가를 확대하여 신규 바이어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비자 대상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B2B 거래 알선과 B2C 소비자 체험이 결합된 K푸드 페어 행사를 개최하고 원래, 허마센션, 춘보 등 주요 유통 네트워크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행성에 영향력이 큰 키 오피니언 리더인 KOL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주체입니다. KOL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로 우호그룹을 형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K푸드 쿠킹 클래스 개최, 시험 시식회 개최 및 럭키박스 제공 등 오프라인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확대해 나가고 추가적인 2차 온라인 콘텐츠 생산도 유도해 나가는 등 활동을 통한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유망 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 확대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파프리카의 시장 안착을 위한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기타 시장성 있는 품목 발굴 및 금융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1인용 편의식품 등 중국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유망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수출 유망 품목 육성 프로그램인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품목의 세일즈 포인트 발굴, 인지화 지원, 마켓 테스트 및 바이어 알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통관 에러 해소 및 라벨링, 상품권 출원, 현지 트렌드에 맞는 포장 패키지 디자인 등 현지화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칭다워 AT 물류를 통해 신규 유망 품목의 통관, 보관 운송, 마케팅 일관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을 티몰 한국 식품관 입점을 통한 직접 판로 제공까지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지역본부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